정말 스타일 차이가 많이 나죠. 메뉴 버튼 자체가 확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전화 위젯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험이 이제 드디어 끝난 거 왔는데 제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그동안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원유아이 8에 관한 유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출된 원유아이 8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 트위터죠. X에서 몇몇 팁스터들이 원유아이 8의 기본 앱 APK를 막 유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유출된 APK가 날씨, 넷파일, 디바이스 케어, 전화 앱 이렇게 4가지가 지금 유출이 됐고, 추가적으로 삼성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APK가 유출된 게 아니라 지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약간 실험실 기능 같은 거를 이용해서 원유아이 8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UI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먼저 날씨 앱부터 보여드릴게요. 날씨 앱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젯부터 보시면은 왼쪽이 원래 원유아이 7의 날씨 앱이고요, 오른쪽이 원유아이 8의 날씨 앱인데, 지금 보시면은 날씨 아이콘이죠. 해가 뜨거나 뭐 달이 뜨거나 구름 이런 게 원유아이 8 버전이 더 커졌고요. 기온도 더 크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일몰 예보 같은 경우에도 원유아이 7에서는 오후 7시 18분에 해가 져요 라는 원유아이 특유의 조금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을 해주고 있었는데, 원유아이 8에서는 그냥 일몰 시각 오후 7시 18분 이라는 조금 딱딱한 멘트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글씨가 조금 더 커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위치도 글씨가 더 커졌고요. 그래서 원유아이 7과 8의 날씨를 동시에 보여드리게 되면은 정말 스타일 차이가 많이 나죠. 기존 날씨 앱도 이게 한번 개선이 됐던 거죠. 그래서 2D 플랫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날씨에 맞게 좀 반응하는 그런 액티비티한 느낌이었던 건데, 원유아이 8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진짜 무슨 인게임처럼 실사 3D 스타일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광원 효과도 지금 적극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긴 한 게 글씨가 하얗다 보니까 해가 맑게 떠있는 날씨에는 위치가 어딘지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실적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날씨 앱에서 이렇게까지 감성을 챙긴다고 싶을 정도로 많이 예뻐졌습니다. 사실 좀 취향 차이를 탈 것 같긴 해요. 원유아이 7 쪽이 더 깔끔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원유아이 8 쪽은 확실히 감성을 많이 챙기고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생각해서 더 좋다 라고 평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거는 취향이 확실히 갈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날씨를 확인해 봤을 때 화창한 날씨를 두 개 비교하면은 요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사람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옷이 흩날리는 그런 디테일도 굉장히 좀 잘 살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씨가 흐리게 되면은 구름 잔뜩 낀 날씨에 롱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 바람을 좀 흩날리는 그런 느낌을 또 표현해주고 있고, 천둥이 치는 그런 날씨에는 우비를 입고 있는 사람이 번개를 막 무서워하는 모션이 나타나는데, 번개도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요. 날이 맑지만 구름이 약간 낀 날씨에는 이제 햇빛이 없어지고 구름으로 조금 대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애니메이션 똑같아요. 소낙비라는 날씨를 또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우산 쓰고 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원래도 이렇게 별빛이 조금 보이는 그런 모션이 있었는데, 이제는 야, 이게 밤 날씨도 정말 그래픽이 많이 발전했다, 약간 밤을 배경으로 한 그런 게임 그래픽 같은 느낌이 확 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배경에 있는 그래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이 밑에 바뀐 게 딱히 없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대체로 맑고 한때 구름이 많아요 라는 조금 부드러운 말투였던 게 낮에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도이며 최고 기온은 19도입니다 라는 조금 딱딱한 말투로 바뀌었다 라는 거고요. 오늘의 일몰 시각이었던 게 일몰은 놓치지 마세요 라고 바뀌었고, 원래는 온도 비교가 여기 있었는데 온도 비교는 지금 따로 써있진 않네요. 주간 예보 동일하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소소하게 바뀐 건데, 달리기 지수가 달리기로, 자전거 지수가 자전거 타기로, 별 관찰 지수는 없어지고 정원 가꾸기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생활 예보를 더 보게 되면은 산책 지수도 없어지고 테니스 치기로 대체가 됐고, 골프 지수는 골프로, 하이킹 지수는 하이킹 하기로, 캠핑 지수는 캠핑 하기로, 이렇게 조금 단어가 소소하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표시 똑같고요. 다 레이아웃은 동일하고, 여기 원래는 오늘의 스토리나 축제 정보, 태풍 정보, 생활 지수, 전국 날씨 이런 게 조금 더 뜨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그게 뜨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원래는 날씨 정보 제공을 웨더뉴스에서 받고 있었는데 이제 더 웨더 채널에서 받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두 앱의 버전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S25 시리즈에 탑재된 최신 날씨 앱 같은 경우에는 1.7.0.3.1이고요 원유아이 8에 유출된 버전은 1.7.20.1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출된 APK가 넷파일 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넷파일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메인 화면이 레이아웃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최근 파일이 맨 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카테고리가 있었던 건데, 원유아이 8에서는 카테고리가 위로 올라가고 최근 파일이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파일도 뭐 최근에 추가한 파일 이렇게 표시됐던 게 최근 파일이라는 말로 조금 간결하게 바뀌었고요. 원래 이 상태에서도 바로 최근 파일 목록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이제 누르면 최근 파일 목록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원UI 7부터 이렇게 좀 배경이 갑자기 타일처럼 커지고 회색으로 네모나게 둘러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원UI 8에서는 아이콘과 텍스트가 한 줄로 변경이 됐고요. 회색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기구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길다래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원래 아웃라인 스타일이었던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채워져 있는 이런 아이콘 스타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 관리를 들어가서 이 레이아웃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변동이 생겼죠. 원래는 이 밑에 중복 파일하고 용량 큰 파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장 저장 공간 분류 밑에 바로 중복 파일과 용량이 큰 파일이 뜨도록 변경이 됐고요. 추천 뜨던 게 원래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넘기면서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추천 탭이 아예 따로 생겼죠. 펼쳐갖고 볼 수 있게끔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 밑에 쭉 내리게 되면은 중복 파일하고 용량이 큰 파일은 아까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휴지통하고 사용하지 않는 앱만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런데 중복 파일을 눌러도, 용량이 큰 파일을 눌러도 동작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 파일 메인 화면으로 튕겨져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지통도 그렇고요. 사용하지 않는 앱 정도는 지금 뜨고 있는 게 보실 수가 있죠. 유출된 APK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 한 번 더 길게 눌렀을 때 파일을 옮겨주는 드래그 드랍 모션으로 넘어갔던 건데,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길게 누르면은 약간 마우스 우클릭한 것처럼 팝업 메뉴가 다시 한 번 더 뜨게끔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요 옆에 플로팅 되어 있던 거를 누르면은 바로 드래그 드랍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팝업 메뉴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동, 복사, 공유, 삭제, 클립보드의 복사, 상세 정보, 이름 변경, 다른 앱에서 열기, 새 창에서 열기, 홈화 메뉴 추가, 이런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편리하게 바뀐 것 같아요. 갤럭시에서 파일 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팝업 메뉴가 뜨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더 간편하게 파일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이름 변경을 누르면은 그냥 이름 변경만 바로 떴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더보기에 주황 색깔 불이 하나 뜨고 있죠. 그래서 이름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름 변경 제한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PK가 퀵쉐어 폴더에 있는 APK고요. 어느 날짜에 받았는지 요거를 포함해서 이름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은 이 이름을 바탕으로 편집을 해서 이름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APK 파일에서만 되는 거지 오디오 파일에서는 딱히 뜨고 있지 않고요. 이미지에서도 이름 변경 제한은 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APK 파일에서만 확인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희한하죠? 내 파일도 버전 비교를 해드리면은 원UI 7의 최신 버전은 15.2.0.1.81이고요. 원UI 8 유출본은 15.4.00.43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게 되면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상단에 이모티콘이 뜨면서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원UI 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내려야 뜨고 있고요. 한번 내린 상태에서 글씨까지 해도 지금 그라데이션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적화라는 기능이 완벽해서 안 뜨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메모리에서도 지금 정리라는 기능이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메인 화면에서도 지금 최적화라는 게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배터리 쪽은 딱히 차이 나는 건 없는데 최적화가 지금 보호 최적화로 따로 빠져나와 있네요. 오히려 저장 공간은 지금 접근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확인했을 때 사용 유형별 선택 상태에서 일반이라는 글씨가 파란색이었는데 회색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밑에 자동 최적화도 서브 텍스트가 없었는데 서브 텍스트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 차이를 제외하고는 디바이스 케어도 변경된 거는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출된 APK에서 마지막으로 전화 앱을 보여드릴 건데, 전화 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실행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됩니다. 강제적으로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장 공간 들어가서 데이터 삭제를 싹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롱프레스를 해서 퀵 액션에서 부재 전정을 누른 다음에 전화 앱을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고 허용 누르고 허용 다 한 다음에 기본으로 설정을 눌러주고 나면은 그나마 이 잠깐 동안은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설정만 들어가서 조금 보여드리면은 통화 어시스트도 동일하게 뜨고 있고, 통화 녹음 뭐 이런 거 다 동일하게 뜨고 있습니다. 앱 자체는 바뀐 게 없는데, 원래 이렇게 전화 위젯은 없었는데 새롭게 전화 위젯이 생겼어요. 이렇게 최근 기록으로 2 곱하기 2, 4 곱하기 2짜리 전화 위젯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 추가해봤자 이렇게 에러, 노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뜨면서 정상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볼 건데, 전화가 걸리긴 하네? 전화가 걸리긴 하는데요. 지금 뭔가 통화 배경이 이상하죠? 초록색으로 꽉 차이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전화가 응답하지 않음이라고 하면서 앱 닫기로 넘어갑니다. 유출된 APK를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출된 APK는 다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인터넷에서는 유출된 게 아니라 실험실 기능처럼 한 가지만 활성화를 해주면은 원UI 8용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UI를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터넷 창에다가 인터넷 // 디버그 /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디버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햄버거 메뉴 눌러주시고요. 설정을 들어가 주시면은 원래 이 문의하기 밑에 없었던 디버그 세팅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뷰 세팅이 있습니다. 메인 뷰 세팅 들어가서 Enable New GUI를 켜주시게 되면은 모든 준비는 끝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멀티태스킹 들어오셔갖고 한번 모두 닫기를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삼성 인터넷이 업데이트 됐어요 라고 하면서 새 스타일 서버기를 누른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뉴 버튼 자체가 확 바뀌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원래는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구분 없이 리스트 스타일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방문 기록, 다운로드, 저장된 페이지, 현재 페이지 추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원형 아이콘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타일들이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형식으로 전환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메뉴 위치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추가 가능한 버튼도 요 하단으로 내려와서 페이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것들도 기본 세팅이 이거일 뿐이지 더 자주 쓰는 거를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요 하단 툴바도 맨 밑에 있었던 게 이제 요 중앙쯤으로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도 초기화 완료, 이게 알림창에 있는 알림 설정 지우기, 요거랑 비슷한 원UI 7 내지는 A 스타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빠른 실행창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그냥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빠른 실행에 뜰 페이지들 막 쭈르륵 나열해놓고 요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은 아예 요 배경이 뭔가 생겼죠. 그러면서 검색창도 요 중앙에 내려와 있고요. 요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배경화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요 배경화면 변경이라는 옵션은 없었던 거죠. 다른 기계 탭도 이렇게 바로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소창도 배경 블러가 살짝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네이버 웨일에서 새 탭을 띄웠을 때 기본적으로 띄워주는 요 페이지랑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요 새 탭 페이지 또한 약간 더 감성을 챙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웹페이지를 들어왔을 때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요런 UI도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공유를 누르면은 링크 공유 동일하게 뜨고 있네요. 이 화면에서도 배경 블러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요거 예쁜데요? 또 밑에 그림자까지 들어가 있는 요런 디테일, 원UI 8의 기존은 원UI 7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험실 들어가도 최신 앱 스타일 적용, 요거만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비교를 위해서 계속 SE24로 보여드렸던 것 뿐이지 삼성 인터넷 앱을 유출되는 걸 따로 설치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앱을 동일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버전 동일, 왜 다르지? 어쨌든 거의 동일한 버전이죠. 28.0.56 아니면 55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출된 APK가 아닌 현재 상용 버전을 갖다가 디버그 모드를 들어가서 활성화만 해주시면은 바로 새로운 UI를 쓸 수가 있으니까 원UI 8의 느낌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해외 커뮤니티에서 유출된 부분들을 조금 언급을 드리게 되면은 스마트 프렉스에서 4월 14일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유출 펌을 올린 폴드6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변경점이 갤러리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토글들에서 원형 배경이 생겼고요. 공유 앨범, 사진첩 정리, 휴지통 설정은 알약 배경으로 길게 들어가게 변경이 됐습니다. 메뉴의 전체 배경도 블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인터넷에 배경 블러 들어간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테크 칼리드 유저에 따르면 갤러리 앱에서 삭제를 눌렀을 때 뜨는 팝업과 배경 화면으로 설정에 뜨는 팝업에도 배경 블러가 들어간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퀵쉐어도 메인 화면이 변경돼서 내 기기 이름이 작게 뜨던 게 알림만큼 커졌고요. 중앙에 블러가 들어간 원 배경도 은은하게 뜨고 있고 수신과 송신 탭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링크 공유 팝업도 배경 블러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폴드6에도 이제 나우브리프가 원UI 8 유출 펌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원UI 8에서 유출된 APK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원UI 8이 정말 빠르게 나올 것 같죠? 폴드7, 플립7이 나오면서 걔네가 원UI 8에 탑재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UI 8은 정말 빠르게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 출시될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원UI 7에서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또한 먼저 한번 다 고치고 나서 원UI 8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게 안 된다면 원UI 8에서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이 개선된 채로 처음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UI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싹 한번 뒤져보고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